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을 동원해 빙붕이 녹고 있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대기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날씨학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초 남극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이 빙붕이 크게 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올해 3월 18일이었죠. 남극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남극고원의 콩고대학 기지로 기온이 영하 11.5도까지 올랐는데요. 예. 놀라운 것은 작년에 이날의 기온이 영하 49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무려 38도가 오른 건데요. 미국의 비영리 환경과학단체 버클리어스의 로버트 로드 박사는 남극 대륙에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왔다. 이번 기록은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온 중 평년과 가장 큰 차이로서 세계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예. 그리고 이번에 고온 현상이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은 남극에서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르는 1월이 아니라 가을로 접어들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3월에 기온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도대체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년보다 38도나 기온이 높아진 건가요? 이렇게 이제 대륙 깊숙이까지 고온 현상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올해 3월 15일에 남극 동남부 해안 지역에 발생했던 호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인근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 안쪽까지 따뜻한 공기 또 습기가 퍼졌고요. 여기에다가 상층의 열돔 현상이 남극 동부 지역에 발생하면서 고온의 열이 축적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로노블대 조너선 윌레 박사는 이번 사태는 완전히 전례 없는 일이며 남극 기후 시스템에 대한 예상을 뒤집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온이 오르면서 로스앤젤레스 크기의 콩고 빙붕이 녹아내린 현상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하늘 위에 흐르는 강인 대기천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기천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개념인데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빙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빙붕이라든지 뭐 빙상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거 빙하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빙하나 뭐 빙붕이나 다 얼음 아니냐 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극지방에 위치한 얼음을 분류를 하면 먼저 빙하가 있는데요. 네. 빙하는 육지에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극의 대륙 빙하라든가 산악에 있는 빙하 또 이런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빙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다음에 빙상이 있습니다. 예. 빙상은 얼음의 면적이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빙하 얼음 덩어리를 말하고요. 주로 남극 또 그린란드에 있는 대륙 빙하가 여기에 좀 속하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빙붕입니다. 네. 빙붕은 남극 대륙과 같은 육상을 뒤엎은 얼음이 빙하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주변 해양의 수면 위로 퍼지면서 평평하게 얼어붙은 것을 말합니다. 남극 대륙의 유명한 빙하로는 로스 빙붕이 있는데요. 네. 빙붕은 남극 대륙과 이어지면서 바다에 떠 있는 300에서 한 900m 두께의 얼음 덩어리로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가 1년 내내 유지가 되고요. 남극 전체 얼음 면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 빙붕은요, 빙하가 바다로 밀려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따라서 빙붕이 사라져 버리면 빙하가 쉽게 녹아서 바다로 밀려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빙산도 있죠. 빙산은 빙하나 빙붕에서 깨어져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얼음 가운데서 그 높이가 5m를 넘는 얼음 덩어리를 말하고요. 만일 여기보다 좀 작을 경우는 부빙이라고 하거나 혹은 유빙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그 남극에 발생했던 이상기후 현상으로 빙붕이 이제 붕괴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기천의 영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길래 이 빙붕이 녹고 있는 건가요? 지난 방송에서도 대기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기천은 이제 하늘 위에 있는 강한 수증기에 띄죠. 네. 이게 적도 지방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남반구에서 남극 쪽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의 카일 클랭 교수는 대기천이 운반하는 열과 습기의 양은 지구 온난화가 없을 때보다 높다. 그래서 남극 대륙으로 쏟아지는 공기 덩어리는 매우 또 훨씬 더 따뜻하다. 대기천이 매우 강하면
빙붕의 표면이 며칠 동안 녹을 수 있다. 녹은 물이 틈새로 흘러들어가면 다시 얼어붙으면서 균열이 확장되고 넓어진다. 이러한 반복적인 수압 파쇄로 인해서 빙붕이 붕괴될 수가 있다. 또한 대기천에 동반되는 강한 바람이 빙붕을 녹이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고 네. 또 강한 파도가 빙붕을 흔들어서 붕괴가 쉽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예. 올해 4월 14일이었죠. 프랑스 그로노블 알프스 대학 조너선 웨일 교수팀이 과학저널 Communications Earth Environment지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남극 대륙에서 발생한 빙붕 붕괴 사건의 60%가 대기천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알고리즘과 기후 모델, 위성 관측 자료 등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극 반도의 거의 모든 극한 고온 사건들이 대기천 현상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 이들은 남극 대륙과 만나서 비와 눈을 쏟아부은 대기천이 이 어떻게 보면 극한의 고온 현상, 또 표면 융해, 해빙 붕괴, 바다 팽창으로 인한 빙붕의 불안정 등을 유발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런 대기천의 조건들이 1995년에서 2002년 여름철에 남극 반도에 있는 라르센 A와 라르센 B 붕붕이 붕괴했을 때도 각각 관측됐던 현상들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라르센 빙붕은 그림처럼 남극 대륙에서 뻗어나간 남극 반도의 끝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나오는 그림은 라르센 A와 B 빙붕이 붕괴하는 이미지를 나사가 제공한 것으로서 2002년 1월 31일부터 4월 33일까지 빙붕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큰 빙붕인 라르센 C도 붕괴 위험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빙붕이라고 하는 이 라르센 빙붕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가장 먼저 이제 라르센 빙붕이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을 보면은 첫째가 팬 현상입니다. 네. 라르센 A, B, C 빙붕은 모두 습기가 많고 차가운 공기가 높은 산을 넘으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는 이게 이제 팬바람, 팬 현상이죠. 예.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팬 바람이 불면 기온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남극 대륙 얼음이 녹게 되고 빙붕 붕괴 등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바다에 뜬 해빙이 빨리 녹게 되면서 빙붕이 바다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빙붕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람이 육지와 산맥을 지나면서 풍화측에 위치한 라르센 빙붕 같은 경우는 팬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남북 빙붕과 대기천 현상에 관한 연구를 한 조나선 윌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1995년 라르센 A 빙붕과 2002년 라르센 B 빙붕의 붕괴는 태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대기천이 남극에 도착함으로써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천은 며칠 동안 남극에 매우 따뜻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얼음의 표면을 녹이고 부서지게 하면서 남극 바다에 있던 해빙들을 줄여서 바다가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빙붕을 약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네. 자, 빙붕이 녹은 결정적인 이유로 이제 대기천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뭐 지열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해류라든가 많은 원인을 갖다가 소개를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대기천의 영향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대기천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정말 이제 많이 연구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대기천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대기천이 지구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윌 박사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총 21건의 빙붕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3건이 대기천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과학자들은 대기천 현상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는 불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남극연구소의 존 터너 박사는 남극 빙붕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대부분 바닥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빙붕 붕괴 원인으로 대기천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올해 3월에 발생했던 남극의 이상 폭염이라든가 이상 기후에 대기천이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네. 연구팀은 세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서 대기천 현상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빙붕이 많이 남아있는 라르센 C 빙붕도 머지않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기후 변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위험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후과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기천이 빙붕을 녹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대기천이라는 개념도 비교적 최근의 개념인 거잖아요. 자, 앞으로 정체도 모르는 기상현상이 더 많아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잘 관찰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